네, 열전 상하이 시간입니다. 마침 때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전승절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중국 증시도 개장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행보 다시 한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 다시 한번 중국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승절 연휴 네. 동안 쉬진 않으셨죠? 네. 예. 저희 국내 주식은 거래를 하니까요. 뭐 하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전승절 연휴 이전에도 얘기 나왔던 것이 과연 연휴 이후에 중국 정부가 좀 개입을 해줄 것이냐라는 것도 좀 기대가 됐었고,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가자면 제조업 PMI가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또 걱정이 그만큼 크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한 주간에 나왔던 소식들부터 한번 크게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에 제조업 PMI가 화요일 날 발표를 좀 했죠. 예. 49.7% 정도로 나와서 3년 내 최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영향을 받았었다가 장중에 5% 정도 하락을 했다가 마이너스 1% 정도로 장중 밑거래를 달면서 쭉 상승을 좀 지속했던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일단은 과거 전통적으로 왔을 때 이런 제가 기억을 해보시면 차이신체 PMI 지수 말씀드리면서 일단 앞으로의 발표될 매크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중국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지에 대한 스탠스가 중요하게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걸 기억을 하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제조업 PMI가 49.7인데 전월치에는 50 정도가 나왔고요. 예. 전년치 같은 경우는 51.1. 그럼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레포트들이 나와 있지만 좀 가장 리즈너블한 이슈를 좀 말씀드릴 때는 일단은 엘니뇨 현상 때문에 고온, 태풍, 폭우 등의 날씨 영향 때문에 8월달에 침수 피해가 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산업에 있는 주요 섹터들이 일부 생산 경영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8월 PMI 지수가 제조업 지수가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면에 일단 소비 관련 업종의 지수 같은 경우는 해당 소비 PMI도 따로 있거든요. 네. 그게 54.6% 정도로 나와서 제조업 전체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수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국가로 중국은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 이런 매크로 지표를 해석할 때 해외 쪽의 반응 자체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반응 자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슈 자체로 봤을 때는 중국 현지 증권사에서 순자산의 20%를 A주 우량주에 투자를 허용하겠다. 라고 좀 발표를 좀 했습니다. 예. 이게 중국 증권 선물 시장 및 장외 파생 상품 거래 주계약이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구체적으로 2015년도 7월 말 기준으로 기준 순자산의 20%를 출자해서 A주 우량주에 투자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50개 증권사 정도가 동참하기로 했으니까요. 그에 대한 효과는 앞으로는 조금씩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신규 자금 규모는 1,500위안 정도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악의 수치는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시향을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예. 제가 상해 종합지수 차트를 좀 띄워놔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3,000포인트를 잠깐 이탈을 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지수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행히 밑꼬리를 닿은 다음에 조금씩 바닥 다지기를 완성하고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3,5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의 갭이 떠 있습니다. 예. 이런 기술적으로 갭을 빨리 메꿔야지 그 다음 증시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3,000에서 3,500포인트의 큰 지수대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3,500포인트 이상이 된다면은 그때 매크로 지표를 봐서 다시 좀 말씀드리는 걸로 계기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3,000에서 3,500선 박스권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하면서 그 움직임에 따른 추가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현구간에서 주목해도 괜찮을 종목도 한번 소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북경 캐피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종목 북경 캐피탈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름만 보고 오랜만에 이름만 보고 어떤 업종인지 알겠다라고 싶었는데 뒤에 원고를 잠깐 보니까 또 제 생각이 아신 좀 거랑 틀립니다. 다르더라고요. 북경 캐피탈 어떤 회사인지 그러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고 네.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정책 1대1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환경 장려 정책을 계속 내놨는데 이 종목들이 그 테마 혹은 그 업종에 얼만큼 맞을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바닥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재료가 중국 정부의 재료와
맞느냐 안 맞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경캐피탈을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리자면은 북경캐피탈이라는 회사는 1999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베이징 소재의 수처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십조 프로젝트 후광통 투자자라면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수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매출 구성을 보면은 조금은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일단 다음 그림을 보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 지분 구조 보면은 가장 상단에 보시면은 베이징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국유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두 번째 제일 마지막에 북경캐피탈이 북경 수도창업그룹이 북경캐피탈의 지분을 54.3% 정도 가지고 예. 있습니다. 북경 수도창업그룹은 지방 국영 기업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영기업 자체가 북경캐피탈의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처리 기업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는 조금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작년 14년도 말 기준으로 매출 구성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29% 정도가 부동산 개발이 좀 나와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하수 처리 24.9%, 나머지 폐기물 처리, 상수도 공급, 그리고 수처리 설비 건설 같은 경우가 매출 한 60%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데 네. 이쪽이 수처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호텔 운영, 주황색 음영과 하늘색 음영으로 보시면 이게 8% 정도 지분이 그 매출액이 보이고 있는데 네. 이 내용까지도 조금 이따 보시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매출 구성이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많은 기업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에 맞물릴 수 있을 정도의 테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행보장에서 포인트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그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폐수 방출량에 대한 그림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폐수 방출량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뭐 그러겠죠. 수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 다음 그림이 좀 중요한데요. 중국의 오폐수 처리 비율에 대한 거를 좀 나타냈는데 아까 제가 수십조 프로젝트 좀 말씀드리겠는데 수십조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은 전국 2015년도까지 수처리 비율 자체를 전국 평균 85% 정도까지 높이자라는 수십조 프로젝트의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13년도 기준 72% 정도 되니까는 올해까지 꾸준하게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수십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수오염 방지 프로젝트 아마 아실 텐데요. 향후 2년간 2조 위안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도 꾸준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 그림 보면서 좀 빨리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베이징 오폐수 처리 가격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수처리 기업의 중국 총 기업은 5천 개 정도가 됩니다. 5천 개 정도 돼서 그 중에서 국유 자산이 되어 있는 기업이 40% 정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북경캐피탈 같은 경우는 베이징, 텐진, 후난성 등 17개성이랑 그리고 42개 도시 정도의 수처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하루 1,600만 톤 정도의 수처리를 하고 있고요. 3,500만 명한테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하긴 근데 이런 수치를 좀 말씀드렸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예.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워낙 전문적이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베이징시에서 수처리 점유율은 80%입니다. 네. 확 네, 와닿네요. 이렇게 확 와닿죠.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정부 정책과 같이 맞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아까 제가 그 매출 구성에서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8% 정도의 고속도로 통행료, 호텔 운영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일단은 북경캐피탈이 베이징과 경통고속도로의 30명 운영 사업권을 작년에 획득을 했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호텔 장부가가 7억 위안이었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16억 위안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으로 치면은 따블을 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역시 PBR 개념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모멘텀만 말씀을 드리면은 13년도부터 고체 폐기물 사업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로 치면 어떻게 보면 인선 ENT 같은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폐기물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작년 초에 보시면은 뉴질랜드 최대 폐기물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예. 7,900억 정도에 인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어떤 폐기물 사업 자체의 모멘텀도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기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예. 차트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자면은 네. 북경캐피탈 지금 보시면 북경캐피탈과 자주 보여드리는데 상해 종합지수랑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승이 먼저이긴 하지만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재료를 알고 좀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 정도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목적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역시 수처리 사업에 대한 가능성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중국 정부의 방향성과 맞는지도 사실 참 중요한데 오늘 그와 맞는 종목 북경 캐피탈 함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함께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더 핫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